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발표하게 될 김주훈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소개드리면 첫 번째로 생애 소개, 두 번째로 이론의 핵심 내용, 세 번째로 이론 관련 영상, 네 번째로 이론의 가치 및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아제의 생애로는 1896년 스위스 네샤텔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중세 역사학자였습니다. 1907년 10살 때 과학자로서의 소질을 보이며 백변종 참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15살에 종교적 철학적 신념의 과학적 토대가 부족함을 깨닫고 지적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폭넓은 도서와 집필 활동을 하였고요. 21살 때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피아제는 광범위한 탐구로 인한 학문적 혼란과 성장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먼저 발생학적 인식론과 아동연구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아제는 파리 비네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통해 23살에 아동심리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신발달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때 발생학적 인식론이라는 새로운 구상이 발전되었으며 파리의 비네 실험실에서 아동용 지능검사 개발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의 오류가 일관성 있는 유형을 따른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 관찰을 통한 연구 확장으로 1921년 새로운 접근에 기초한 두 가지 연구를 발표했는데 제네바 루소 연구소에서 4세에서 12세 아동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첫 딸 제클린을 출생을 계기로 아동의 인지적 행동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피아제의 생애로는 첫 번째로 연구 초점의 변화와 철학적 탐구가 있으며 1940년 아동과 청소년 연구 초점을 변경하여 수학적, 과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집중하였으며 초기 연구는 꿈, 도덕성, 일상생활 주제에서 더 체계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50년 인식론의 철학적 문제들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아동의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의 학문적 영향력으로는 1960년대에 피아제 이론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부활하였고 방법론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위대함과 중요성이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적 검증을 시도했으나 이론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현대 아동 사고 연구에서 피아제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의 개요로는 제1기 감각운동지능 출생에서 2세까지가 있으며 이때 아기들은 즉각적인 외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빨기, 쥐기, 두드리기와 같은 신체적인 행동 도식들을 조직화합니다. 두 번째 제2전조작적 사고 2에서 7세에서는 이때 시기 아동들은 사고하는 것을 배우며 다시 말해서 상징과 내적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성인의 사고와는 매우 다릅니다. 세 번째로 제3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7세에서 11세까지가 해당되며 이때의 아동들은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단 구체적인 사물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입니다. 제4기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후로는 순전히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수준에서도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제1기 감각운동기 출생에서 2세까지는 신생아가 감각과 운동기술을 사용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언어 발달 이전 단계이므로 주로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특성으로 대상 영속성이 있으며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초기에는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줄 알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감각 운동기의 6단계로 첫 번째로 1단계 반사 사용 단계는 출생에서 1개월까지이며 이때의 영아는 타고난 반사 행동으로 시작하며 빨기 반사가 가장 현저한 반사 활동입니다. 반사는 자극이 있기 전까지 활동하지 않은 수동성을 내포하며 점차 반사적 행동이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도식의 대상을 능동적으로 동화시키는 욕구가 발달합니다. 이렇듯 감각 운동기는 각 단계마다 특징적인 인지 발달이 나타납니다. 2단계 1차 순환 반응 1에서 4개월까지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행동을 반복하려는 시도를 하며 엄지손가락 빨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손이 우연히 입에 닿고 이를 반복하려 하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신체 도식을 조직화하며 빠른 행위와 손동작의 협응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듯 1차 순환 반응은 아기가 우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려고 애쓸 때 나타나게 됩니다. 3단계 4에서 8개월까지는 2차 순환 반응 단계에 해당되며 이때의 아기는 외부 사건에 흥미를 보이고 반복을 시도하며 피아제는 이를 재미있는 광경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일 행동으로 단일 결과를 얻으려 하며 이때의 아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됩니다. 4단계 8에서 12개월까지입니다. 2차 도식의 협응 단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둘로 분리된 도식을 협응하는 단계입니다. 장애물 제거 등 목적 지향적 행동이 발달되며 예를 들어 방해되는 손을 치고 물건 잡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4단계는 대상 영속성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운동기 3단계와 4단계는 아기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5단계, 6단계가 있으며 먼저 5단계는 3차 순환 반응이라 불리며 12에서 18개월까지입니다. 이때의 아기는 다른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며 작은 과학자처럼 행동을 변화시켜 결과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을 세게 또는 부드럽게 쳐서 다른 소리를 탐색하는 것이 있으며 호기심을 통한 도식 발달과 학습을 합니다. 6단계 사고의 시작 18개월에서 2세까지가 해당되며 행동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 내적으로 사고하며 상징적 사고의 시작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적 시행착오가 가능해지며 언어 발달과 함께 표상적 사고로도 전환을 가능합니다. 대상 영속성의 발달. 대상 영속성이란 특정 대상이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함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아동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개념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게 됩니다. 대상 영속성의 진정한 시작은 4단계 2차 도식의 협응에서 나타납니다. 제2기 전조작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이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조작하는 행위이며 전조작기란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적 활동의 성장. 전조작기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그림이나 언어 등의 형태로 표현하며 가상놀이, 예를 들어 가상놀이가 있으며 가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처럼 상징합니다.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이란 동일성, 보상, 역조작의 개념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모양이 넓은 같은 모양의 컵에 같은 양의 우유를 보여준 뒤 한 컵의 우유를 모양이 다른 긴 컵에 부어도 긴 컵과 넓은 컵의 우유의 양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조작기의 특징으로는 유목화와 사회적 사고가 있으며 유목화는 같은 모양의 구슬을 보고 새 구슬과 유리 구슬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고는 자아중심성이라고도 불리며 전조작기 아동들은 자아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자아중심성이란 자신의 조망과 다른 사람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이것이 이기적이라거나 독단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도덕 판단, 네 번째로 모랄론이 있으며 도덕 판단은 아동들은 규칙을 단지 하나의 관점, 강력한 성인이 만든 그 관점에서만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랄론은 피아제는 어린 아동들이 생물과 무생물 간의 구별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어린 아동들은 물리적인 물체를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인상학적으로 지각해 거기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기 형식적 조작기에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가 있으며 구체적 조작기는 머릿속으로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만 논리적 전용이 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사물 없이도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영역까지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돼 훨씬 더 유연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나이는 11세에서 이제 성인까지 해당됩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가설적 사고. 가설적 사고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사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추상적 사고가 있으며 현실 상황에는 없는 여러 가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실에는 없는 개념도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사고가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피아제 이론 관련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소매점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피아제는 아이들은 4가지 단계를 통해 정신이 발달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여기서 인지란 뇌에 저장된 정보나 기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는 전 단계의 심리적 구조가 통합되어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성은 증가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온도기로 0세에서 2세가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지 발달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상당한 성장을 수반합니다. 아이들은 빨고, 잡고, 보고, 듣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 배워나갑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이 자신과 사람들은 분리된 존재임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이 볼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점의 가장 중요한 인지발달 과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8에서 9개월쯤 되면 엄마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작기입니다. 연령으로는 2에서 7세가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고 예를 들면 사탕이라는 단어를 듣기면 사탕의 모양이나 맛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엄마와 아빠 등 역할 놀이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보존 개념을 가지지 못합니다.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진흙 조각을 한 조각은 굴려서 작은 공을 만들고 다른 한 조각은 납작한 케이크 모양으로 만듭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납작한 모양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임에도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의 조각을 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7세에서 11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균형 논리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물 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사물들을 순서화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자아중심적 사고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XY라는 용어보다는 네모나 가로와 같은 구체적인 기호들을 이용해 미지수의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유난히 그림이나 사표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1세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자유, 정의,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연역적 논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차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미지수의 방정식을 통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피아제의 이 이론은 연구 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인지 발달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등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현재까지도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론을 통하여 각각 시기의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며 또한 발달 과정에서의 아이는 수동적인 지식 수정자가 아닌 작은 과학자들처럼 행동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시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피아제 이론의 가치 및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피아제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중요성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할 만큼 아동 발달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등이 많이 쓰임받고 적용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양육 방법 또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아이에게 적절한 놀이, 대화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